자, 계속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7일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의 수출 선적일자 9월 23일, 도착일자 9월 28일 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하다.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자, 10월 7일 분계인데 이 10월 7일 분계도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9월 28일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9월 28일자 관계 없어요. 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요새 이번 92회차 문제는 거의 전산세무 2급이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분계 문제가 이게 좀 1400의 1급에서는 이런 적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전산세무에게 2급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그 외국의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행 수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일로 봅니다. 선적일.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선적일보다 빠르게 환전하는 경우는 그 문제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적일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선적일자는 9월 23일이기 때문에 9월 23일 당시에 외상매출금 금액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7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됐으니까 10월 7일 환율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화로 이제 계속한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얼마냐면은 1200원. 그러니까 즉 1달러당 1200원이고요. 10월 7일 원화는 1400원이에요. 달러는 똑같이 3000달러입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이게 360만원이 나와요. 36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00원에 3000달러가 얼마냐면은 이게 420만원 나옵니다. 3, 4, 10이니까 420만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일단 원화로 환전해 있는 금액을 이제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9월 23일 360만원, 10월 7일은 4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9월 23일 당시 환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360만원, 대변에 이제 뭐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봅시다. 요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7일 이제 대금을 받고 원화로 환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받았냐?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3000달러 곱하기 1400원만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420만원이 됩니다. 420만원.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현재 지금 차변에 있는 금액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은 물론 외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환율 금액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있는 환율과 지금 받는 환율의 차이가 200원만큼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외환 차익으로 회계를 처리하고요. 6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이제 10월 7일자 해서 입력해보면은 자,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으로 받은 금액이에요. 거래처는 ABC 상사입니다. 얼마냐면은 42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외상으로 외출한 금액이 있죠. 이 외상으로 매출하는 금액은 9월 23일자 환율에 3000달러 곱하기 1200원을 한 36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환 차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21일자 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은 무조건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5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원천징수, 그러니까 즉 세금을 떼고 이제 수령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떼고 수령받는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수령받는 경우에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금은 이제 상대방의 원천징수 대신 해주고 내가 돈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예수금인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의 이제 그 회사 직원들 있죠. 회사 직원들. 이 직원들의 그 세금을 이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해주고 그 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납세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과 이 선납세금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변에는 이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50만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금액이 지금 적혀있는 금액들이 없어요. 적혀있는 금액들이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은 15.4%이기 때문에 50만원에 곱하기 15.4% 그러니까 즉 0.154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77,000원이 나와요. 얼마냐면은 이게 7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선납세금 77,000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제 금액을 받은 거예요. 얼마냐면은 42만 3천원만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월 7일자를 넘어가고 자 10월 21일자로 분계를 해주시면은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얼마냐면은 77,000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얼마냐면은 42만 3천원만큼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 대변에는 이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해서 대변에 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자입니다. 자, 11월 1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즉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이제 카드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매출전표가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이에요.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 이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상대방 거래처에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직원의 복지, 그러니까 즉 밥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월 1일자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이제 영업팀 거래처니까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금액은 여기에
이제 17만 1천원 돼 있죠. 17만 1천원. 그래서 17만 1천원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BC카드인데, 법인카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예요. 물론 체크카드도 있긴 하지만 아무 말 없으면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봅니다. 신용카드이고 이거는 결제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에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에 바로 그 통장으로 이체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변에 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카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카드사의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BC카드 법인으로 해서 대변에 17만 1천원만큼 회계 처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